우리 역사의 참모습을 탐구하는 일본 속의 신라사. 오늘도 한국과 일본의 고대 역사 문화에 대해서 오랫동안 탐구해 오신 국제내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의 홍윤기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과 일본의 오늘과 다른 역사를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한국과 일본에서 고대의 운송 수단이었던 말, 네, 이 말이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네,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말이라 하면은 옛날에 운송 수단이기도 하지만은 이 전쟁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말과 관련된 유적이나 유물이 많이 있죠? 네, 대표적인 곳이 이제 한 세 군데쯤 되죠. 1975년에 끝난 그 경주 황남대총 발굴 조사에서는 무려 5만여 점이 넘는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인들의 가장 큰 관심이 끌었던 유물 가운데 하나가 금동 말한장 가리개였죠. 이 말한장 가리개, 이것은 특히 1500년 동안 말한장 가리개에 그 새겨져 있었던 영롱한 비단벌레 날개의 장식이 그대로 살아 있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경주를 찾으면은 오릉의 하나인 천마총이라는 말에서도 우리가 이 말의 문화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본에서도 이러한 말과 관련된 유물과 어떤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우리가 소위 오사카의 오진천왕이라고 하는 백제 계열의 일본 최초의 지배자, 이분과 관계되는 이분의 묘지의 배총이라는 건 응신천왕이 쓰시던 여러 가지 도구들을 따르고 묻어둔 그것도 묘지가 있습니다. 마루야마 고분이라는 건데, 마루야마 고분이라는 것이 오사카 쪽에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인동처 문양을 아주 정교하게 새겨놓은 그러한 말한장 가리개가 발굴이 되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또 놀라운 것은 지난 1985년에 말한장 가리개가 일본의 법융사 호류지라고 나라의 후지노키 고분, 등나무 고분이라고 할 수 있죠. 등나무 고분에서도 또 발굴이 됐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한민족의 기마 문화가 한반도에서뿐이 아니고 일본 각지로 특히 나라 시대라든지 이런 일본 고대의 쩌렁쩌렁한 말발굽 소리를 울려 퍼뜨렸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뿌듯하게 느낄 만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진천왕의 배총과 후지노키 고분에서 발견된 금동째 말한장 가리개.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오진천왕, 우리가 응신천왕이라고 하게 되면 백제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러한 말과 관련된 문화는 우리가 기마민족 문화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오진천왕, 백제계로 알려진 이 릉에서 신라와 같은 기마 문화의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일본 고대에는 백제가 일본을 전적으로 지배한 것으로만 흔히 알려져 왔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라도 아주 일본 각지에서 특히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일본 선주민 사회를 지배했던 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또 고대 일본의 나라 지역에서는 이제 백제 군사들과 신라 군사들이 충돌했던 그러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한민족은 신라 백제뿐이 아니라 또한 고구려도 일본 천지에 한민족의 말발굽 소리를 울려 퍼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 네. 이 일본 이 고대사에서 이게 오진, 이 응신천왕은 상당히 중요한 그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모친이 우리가 흔히 언급되고 있는 뭐 신공왕후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들이 닌토쿠, 아마 인덕천왕이라서 네. 일본 고대사가 만들어질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게 일본의 역사 왜곡이 이미 그 당시부터 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이제 특히 응신천왕의 어머니라는 이분이 뭐 신라를 쳐들어가서 예. 예. 뭐 신라 왕이 뭐 벌벌벌 엎드려 절을 하면서 창고 뭐 금고 뭔가 보물 창고문을 열어놓고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 했다고 하는 이런 황당무계한 그러한 역사를 응신천왕의 어머니에게 갖다 붙인 것은 일본을 최초로 지배한 응신천왕을 짓밟기 위한 그러한 좋지 않은 뭐랄까요 간악한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뭐 추찰하고도 남는다고 저는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이런 일본의 실제 왕실을 연 이 오진천왕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대로 알려진 진무, 신무천왕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고구려, 아무래도 고구려 하면 이게 김화민족 문화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것과 연관됐다는 이야기도 좀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된 네, 어떻습니까? 그건 사실 예.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말하자면 일본이 이제 17세기 중엽의 일본 국수주의자들이 이제 소위 일본 고대사 역사책을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서기라는 역사책도 사실은 그것이 17세기 1640년대에 일본 국수주의 학자들이 만드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제 거꾸로 이제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백제의 응신천왕이 일본을 지배한 데 대한 것은 그들의 컴플렉스가 역사 왜곡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소위 거기에다 신무천왕이라고 하는 거짓말 역사를 씁니다. 일본의 역사가 이제 한민족의 삼국시대가 2000년 전이라고 해야 돼. 약 2000년 전으로 보고 있는데 일본은 그보다 600년 더 위다. 그래서 이른바 기원 2600년 이러한 걸 주장하면서 초대 신무천왕이라고 하는 가공에 신의 아들을 넣고 그러면서 개화천왕까지 9대에 걸친 거짓말 역사를 이제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 이러한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다지 논의가 안 됐는데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제 일본 역사의 잘못된 역사, 일본 서기에 충실하달까 매달리는 그런 잘못된 그런 학자들이 좀 여럿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이제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한민족사를 바르게 공부하면서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분석하는 그러한 학구적인 전개가 상당히 중요하고 절실하다고 저는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의 개국 신화, 우리가 이제 천손강림 신화라고 하고 있는데 이 천손강림 신화와 우리의 개국 신화가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조금 비슷합니까? 단군 신화를 슬며시 자기네들 역사에다 둘러대서 이제 일본 국수주의자들이
그렇게 조작했는 것인데 소위 신무천왕의 행적은 주몽의 발자취를 갖다 베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무천왕의 아버지가 천신 우가야 후사에스노 미코도 이거 어머니는 바다의 신의 딸인 다마요리 히메다. 일본 고대 역사는 어느 책갈피를 들춰봐도 고조선 사람들의 냄새가 물씬하게 배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그 한일 고대 계곡 신화의 유사성에 대해서 일본 학자들도 인정을 하고 있나요? 이것을 사실은 제대로 분석한 학자가 있었죠.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 유학했던 그 민족학자가 있습니다. 오카마사오 교수, 도쿄 도립대학 교수였던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냉철하게 비판한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비판한 그런 그 당시에 이분의 박사학위 논문이 있는데요. 고 일본의 문화층이라고 하는 5권짜리 그 책을 썼습니다. 1933년이죠. 이 일본의 고문화층, 고대 일본의 문화층이라는 얘기인데 고일본의 문화층 이 연구소야말로 적나라하게 일본이 한민족사, 단군사를 베꼈었다는 걸 자아 비판한 그런 훌륭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일 그 고대의 계곡 신화가 비슷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인가요? 일본의 고대 계곡 신화를 잠깐 살펴보면요. 하늘나라에서 다카미 무스히노 미코도가 천손 니니기노 미코도에게 붉은 보자기로 싼 삼종의 보기를 안겨주고 오부의 신 5을 딸려서 하늘 및 규슈 땅 다카치오산의 소우리 봉우리로 내려보냈는데 처음으로 거기서부터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 사실은 이런 점에 대해서 오카마사오 교수는 그분의 그 연구론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선의 단군 신화를 보면 천신인 환인이 아들 환웅에게 삼종의 보기를 주어 신단수 아래로 내려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한 신화를 본뜬 것이 일본 신화의 삼종의 신기다. 일본의 신화는 단군 신화와 가야 신화를 모태로 해서 발생했다 하는 것이 오카마사오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이게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서 1933년에 받은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예. 사실 일본의 그 천손강림 신화에 나타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종의 신기 하는 것이라든가 뭐 소홀이, 네, 소홀이라는 게 우리가 뭐 서울, 네, 그렇습니다. 서라벌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이제 천손강림 때 나타나는 뭐 구시우르 다케라 해서 구지봉과 연결된 네, 문제라든가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에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때 나타났던 그 고항살령존 그 고목신, 네, 타카키노 가미 네.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 상당히 그 우리 신화와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이제 단군 볼수 있죠. 신화를 이리저리 모작했죠.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단군 신화에서는 천신이 아들에게 이제 그 삼종의 보기를 주고 오부의 신은 아니지만 풍백, 우사, 운사 이 세 직능신을 딸려서 산 위에 단이라는 나무, 단나무 아래로 내려보내 조선이라는 국가를 열게 했는데 일본 개국 신화의 다카이 무스히노 미코도의 또 다른 이름은 지금 말씀하신 고목신, 다카키노 가미, 고목신이고 높은 나무신이라는 그 이름이 단나무와 연관되어 있는 단군 신화를 모작한 것을 이제 여실히 입증해 줍니다. 다카미 무스히노 미코도와 니니기의 신화는 서로 형식이 매우 유사하다. 또한 그 니니기가 강림한 장소인 산봉우리의 이름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홀이라고 했는데 이 소홀이라는 것은 조선어로는 왕도, 소홀은 서울, 뭐 서울이라는 그러한 뜻. 서울은 오늘날 이제 우리 수도 서울로 서울이지만 왕도를 말하죠. 물론 서울은 조선시대의 서울입니다만 신라에서는 이제 역시 서라벌이라고도 했지만 서벌이라고 했습니다. 서벌도 역시 서울이라는 소리의 그러한 뜻을 가진 표현이고 특히 그 백제의 그 부여 땅은 소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소불이도 서울이라는 왕도라는 그러한 뜻이고 다카치오 봉오리인 구시후루의 구시는 가야의 구주봉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동일어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역사책 표기에 대한 다카치오 봉오리로 일컫는 산봉오리는 규슈에만 3곳이 있는데 또 네 곳이라고 하는 그 고장 주민들의 주장도 또 이제 나옵니다만 말하자면 구주봉이라는 것이 일본의 규슈 지방에서도 각 고장마다 또 자기네 고장에 있는 산이 구주봉이라고 구시푸르라고 이제 그들도 이제 서로가 다 아웅다웅하고 다투고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라고 하는 소리까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역사의 넌센스죠. 네. 어쨌든 종족 신화가 조상신의 산상강림을 모티브로 하는 신화는 조선반도로부터 만주 땅, 부여, 고구려 이러한 그 한민족사의 고대사에 이미 분포되어 있고 그래서 신이 수목이라든지 나무죠. 수목이라든지 산 위로 강림한다는 신표상의 종교관념과 이렇게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카마사와 교수가 일본 민족의 기원이라고 하여서 1958년에 쓴 논문에서 다시 또 이분이 밝히고도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상당히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고구려, 그 다음에 가야, 신라의 개국 신화하고도 아까 흡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마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제 알을 품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박혁거세가 이제 태어나는 그러한 천손강림 신화가 신라 고대사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고 고구려는 말할 것도 없죠. 또 주몽의 발자취에서도 볼 수가 있고 이러한 한민족사는 일본 국수주의자들이 가장 부러워했던 고대사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좀 잘못된 일본 서기를 추종하는 그런 학자들도 이제는 좀 자성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내 것만이 가장 훌륭하고 자랑스럽다 이것이 아니고 역사적 진실을 꿰뚫어보는 해안을 가져주기를 이제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 기마민족이었던 거 틀림없는데 특히 이제 또 재미있는 것은 에가미 나미오라고 하는 예. 일본의 국수적인 또 역사학자도 기마민족이 만주벌판으로부터 조선반도를 빨리 아주 급속히 내려와서 일본을 떨고 놓았다고 하는 이러한 콤플렉스적인 주장을 해왔고 했습니다만 일본이 소위 40년대에 일본의 국수주의자들이 일본 역사를 한민족의 삼국시대의 2000년보다 600년 위로 올려서 기원 260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허황된 역사를 만들면서 이제
결국은 그들은 한민족의 단군사를 모독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 비교 분석해 나가면 젊은 특히 머리 좋은 그 젊은 학자들은 한번 우리 한민족의 그 단군 민족사를 냉철한 눈으로 하면서 일본 서기와 비교하면 많이 그 뉘우치게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이제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 달가워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국수주의자적인 입장들인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관계를 이렇게 그 부정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수님 말씀을 듣게 된다면은 그 일본 서기의 그 뭐 신무천황 그 600년 상향설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1대부터 9대까지의 천황이 어떤 뭐 가공이다, 이런 뭐 조작이다, 이런 것을 만들어 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위 그 메이지 유신이라고 할까요? 1868년 그 일본이 말하자면 그 서양 문화를 이제 영국 문화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그 당시 이 당시부터 이제 도쿄 고등사범학교에 나카미치오라고 하는 교수가 계셨어요. 이 나카미치오 교수는 여러 학자는 일본 그 서기에서 주장하는 초대부터 구대까지의 그 신무천황부터 구대까지의 개화천황까지의 그 이 천황들은 가공이고 이것은 꾸며낸 것이다 하고 역사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히 와세다 대학의 스다 소키치 교수가 있었는데 스다 소키치 교수는 신대사의 연구라는 것을 1924년에 쓰게 됩니다. 그 고사기급 일본 서기의 신연구라는 것, 또 일본 상대사 연구 1930년이죠. 이러한 그 연구론을 통해서 일본의 그 고대사가 말하자면 조작되었다는 것을 비판했는데, 그러자 이제 그 일본의 그 국수주의자들은 스다소키지 교수의 저서 내원을 판매 금지시킵니다. 1930년이죠. 썼던 것인데 판매 금지시켰고 1942년에는 황실의 존엄을 모독했다 하면서 이제 그 스다소키지 교수를 3개월 근고 처분하는 그러한 그 뭐랄까요, 우를 범하죠.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또 일본의 인명사전, 삼성판 인명사전 같은 데도 그대로 비판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도 무턱대고 이제 그 일본 학자들이 자기네 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아 비판하고 자성하는 그런 학자들도 일본에 많이 계셨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보겠죠. 예. 스다 소키치 교수.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임나 일본 부설이라든가 뭐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교수가 아마 스다 소키치 그렇습니다. 교수인데 네. 일본 고대사가 조작되었다라고도 이야기했다는 게 참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일본인들이 이제 일본의 역사 왜곡을 하면 할수록 스스로 그 모순에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닌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예. 그야말로 말씀하신 그대로죠. 모순에 빠져들고 자승자박한다고 할까요? 예. 스스로 몸을 스스로 묶는 그러한 그 우를 범하고 있다. 예, 예. 그럼 다시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후지노키 고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여기 그 말한장 가리개 말고도 일본과 한반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유물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참, 이 후지노키 고분은 말하자면 또 하나의 백제 무령왕릉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일본을 파면 신라가 나오고 백제가 쏟아져 나오고 뭐 고구려의 말발굽 소리가 울려 나옵니다. 말하자면 그 후지노키 고분이라는 것을 처음에 이제 발견했을 때에는 일본 학자들이 이제 그 고분의 석관인데 석관에 구멍을 뚫고 그 안을 투시해서 이제 그 내부의 물건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완전히 백제 문화가 그 속에 그득히 들어있더라. 그 이 사람들이 허둥지둥 이제 그 구멍을 막고 흙으로 묘지를 덮어버렸더니 일본에서도 이제 그것이 난리가 납니다. 한국 내에서도 그렇고 어째서 이 고분을 발굴했으면 고분을 뚜껑을 열어서 그 내부를 공개하지 않고 그러느냐고 여론이 비등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1988년이죠. 10월 8일 석관을 꺼내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유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일본은 물론 우리 국내 학계도 발칵 뒤집혔죠. 예. 후지노키 고분은 말 한 장 가리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발견됐다고 하셨던 발견됐던 곳이기도 한데 후지노키 고분은 또 하나의 백제 무령왕릉이다. 관 속에는 충남 공주에서 발굴된 무령왕릉의 출토 유물과 흡사한 금동으로 만든 답이라고 하는 금동으로 된 쇠신이죠. 물론 이것은 신고 다니는 건 아니고 죽은 왕의 발에다가 신겨드렸던 그러한 것, 답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후지노키 고분에서 이제 그 말한장 가리개가 출토가 되었고 네. 또 그 외에 이제 그 발견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금동 신발이라든지 금동 신발이라든가 그때 뭐 이게 그 무덤 내부가 일반에 공개가 21세기 들어서 그 됐다라고 하던데 그때 교수님이 가셨었어요? 네, 저도 갔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개봉한다고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 허둥지둥 그냥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나라 그리 후지노키 고분으로 달려갔었죠. 예, 그 여기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유물들을 보면은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또 하나의 그 무령왕릉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예. 그 이 무덤의 피장자가 혹시 밝혀졌나요? 뭐 피장자는 뭐 말하자면 백제 왕이었겠지만은 백제왕이요. 예. 어느 분이신지 이제 그러한 것은 그게 구체적으로 지적되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도 막 응신 천황과 관련돼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뭐 백제 왕족인지 그 신라 쪽인지 사실은 이게 백제 기마민족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신라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게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그 피장자가 그 누구였던 간에 여기서 그 상당히 많은 이제 그 한국과 관련된 유물들이 발견됐던 것은 당시에는 상당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가도와키 데이지라고 교토 부립대학 교수가 계셨어요. 고대사학자. 지금은 돌아가신 분입니다만 이분하고도 이제 여러 번 제가 그 무렵에 만나고 그랬는데 이분의 연구로서는 이제 후지노키 고분의 피장자가 모노노베시다. 그래서 신라인이다 이런 얘기죠. 고대 신라인. 고대 신라의 일본 진출이 대단했다는 것을 또 이분이 입증해 준 대표적인 일본 학자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이분은 일본 속의 신라에 관한 그 연구를 가장 구체적으로 하신 분이 가도와키 데이지 교수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이분하고 함께 이제 그래서 나라 땅에 제가 답사를 여러 군데를 같이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네. 또 하나의 그 무령왕릉이었다. 이제 하는 말이 비유가 나올 정도의
한민족 사이의 그 눈부신 문화가 일본 개척 문화가 거기 살아있는 것이죠. 쌍용총의 벽화에도 그러한 그 그림, 마감의 그림이 나옵니다. 한민족이 기만민족으로서 얼마나 그 훌륭한 마문화를, 말문화를 가지고 있었느냐. 한일 고대사의 비교 연구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한일 간에 끊어야 끊을 수 없는 어떤 그 연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입증하고 싶습니다.